6부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머저리들을 다 다뤄야 했지만 분량 조절을 위해 한 번 더 나누었다. 랭글러는 스톤오션 초반부의 초반보스처럼 나오는 인물이다. 본인을 모욕하던 여교수를 나이프로 69번이나 찔러 형무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의 유래는 1986년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헬무트 랭의 랭과 미국의 바지 브랜드인 랭글러에서 이름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스탠드인 점핑 잭 플래시는 롤링스톤즈가 1968년에 발매한 싱글 앨범 Jumpin' Jack Flash.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인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스탠드며 상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고 무중력이 되었을 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만지면 사물들도 무중력으로 만들어버린다. 고체, 기체, 액체도 포함되어 있고 술자 본인도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 무중력 상태가 지속된다면 산소가 조금씩 사라진다. 손에 달려있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 무중력을 해제하거나 탄환처럼 발사하여 날릴 수도 있다. 본인의 스탠드 능력 때문에 독특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입고 다녀도 간수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분석을 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하필이면 조조의 3대 업보 중 하나인 자만심이 기어나와 본인의 능력으로 화이트 스네이크를 이길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다가 골로 가버렸다. 스포츠맥스는 형무소에 들어오기 전엔 갱단의 두목이었고 들어온 제목은 탈색 공갈로 인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죄목에는 없지만 사실 에르메스의 언니 글로리아를 죽여서 에르메스와 숙적이 되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글로리아에 대한 살인의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본인 일에 참견했다고 비난한 빠꾸 없는 논리를 구사했다. 그런데 묘지에 방문해서 청소하고 꽃까지 주는 행동을 보여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모든 행동은 푸치와 협력하기 위해 겉으로만 그랬던 척을 했다. 스포츠맥스의 이름은 195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한 브랜드 Max Mara의 패션 라인 중 하나인 Sportmax에서 유래했다. 그의 스탠드인 림즈 비즈킷은 화이트 스네이크와 부여한 디스크로 발현된 스탠드며 유래는 1994년에 미국에서 데뷔한 랩 밴드인 Limp Bizkit에서 가져왔다. 스탠드체의 형태가 없어서 무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변에 있는 생물이나 물건들을 투명화시키고 다시 예토전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워낙 6부 스톤오션이 직관성이 떨어져 이해하기 힘들었던 스탠드이기도 한데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켰을 때 죽은 사람 자체가 다시 일어나서 좀비가 된 게 아니라 죽은 시체에 투명화된 좀비가 생긴 것이다. 작가는 영화 할로우맨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능력이라 했다. 구초는 구찌를 만든 Guccio Giovanbattista Giacinto Dario Maria Gucci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등장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병풍 같았지만 사실 이 캐릭터가 가진 스탠드로 인해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분노가 생겨서 알게 모르게 싸움을 조정시킨 죄의식 없는 미친놈이다. 비유하자면 군대에서 실수를 남발해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고문관 같은 존재다. 일단 난 아님. 구초의 스탠드인 서바이버는 1979년에 데뷔한 락밴드 Survivor에서 유래했다. 능력은 전기 신호를 통해 인간의 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 전기 신호는 본인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신호이며 어느샌가 투쟁심을 불러일으켜 싸움을 유도하여 스탠드를 막 획득한 능력자의 능력을 증폭시킨다. 신체 중에 강한 부위는 빛이 나고 약한 부위는 어두워지는 배틀에 적합한 스탠드지만 피하 식별이 불가능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는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스탠드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서바이벌하고 쓰여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 끝나갈 때쯤에 스탠드 술사인 게 밝혀져 모두에게 엿을 먹인 스탠드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에서 이름을 가져온 켄조는 아침마다 오줌을 처먹는 병신이다. 사이비 교주로 활동하다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몇십 명의 신도들과 함께 별장에 불을 지르고 살자를 시도했다가 운 좋게 혼자 살아나 버린 캐릭터다. 살인죄로 280년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들어왔는데 울트라 시크릿 하우스 유닛에 감금된 조린을 처리하기 위해 등장했다. 태극권이나 쿵푸 등을 익힌 신체 능력과 스탠드 능력이 더해져 싸우던 푸파이터즈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침착해 보이나 사실은 풍수를 이용해 다시 교주로서 부활하겠다는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다. 그의 스탠드인 드래곤즈 드림은 Roger Dean 이라는 아티스트가 설립한 회사 Dragon's Dream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비인간형의 자유형 스탠드고 술자와 말다툼하는 이상한 스탠드다. 능력은 길과 흉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풍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흉의 상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들어간다. 나같이 풍수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만졌다간 떨어지는 낙엽에도 머리가 쪼개진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켄조는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정작 스탠드가 중립적인 성향이라 상대였던 푸파이터즈를 도와 주인인 켄조를 리타이어 시킨 1등 공신이었다. 맞아? 끝났다.